걱정하지 말고 가서 우씨 아저씨 소개로 왔다고만 말해. 내가 미리 말해 놓을 테니까. 오늘따라 아저씨가 너무나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저씨가 말하는 식당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다 먹고 바로 가. 자전거 아저씨 우 사장님은 저희 장인어른은 과거 용산에서 오디오 워크맨 장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 장사가 엄청 잘 되었고 그 후에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렸고 지금은 이 지역 건물 여러 채를 가진 건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에 몰두만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아내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보낸 장인어른은 재혼도 하지 않은 채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내신 겁니다. 장인어른은 똑똑하고 싹싹한 딸이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제 처는 돌아가신 장모님을 닮아 미인입니다. 식당에 일을 알아보러 가서도 심지어 일을 하는 몇 달 동안 전혀 부녀지간일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 하나. 형님은 성실하게 생활한 아내와는 달리 품행이 단정치 못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께서 3년간 건물 하나 맡아 일하면서 살뜰하게 관리하면 그 건물 물려주겠다고 하셨지만 전혀 듣지 않고 막내 같은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낮에는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고 저녁엔 주로 술집에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드네요. 돈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보이곤 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딸과 아들에게 같은 조건을 걸었는데 아내는 성실하게 건물 내 식당에서 일도 하며 장사도 잘 되어서 건물 가치도 높이면서 관리를 잘 해왔고 아들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거인데 뭐하러 하냐며 흥청망청 놀면서 버텼다더군요. 그 결과 장인어른과 약속을 지킨 아내에게는 이미 건물 하나를 넘겨주고 형님은 장인어른의 의견을 무시하다가 사위인 저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내거는 아버지를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이제야 건물 관리와 일을 하겠다며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장인어른의 건물 중 사진관이 있던 건물을 맡아서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애정이 서려있는 바로 그것이죠. 건물 관리를 하면서 사진관을 가보았는데 상당히 심하게 안 좋아 보여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대충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이용 후기에는 온갖 악플들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하나같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 투성이었죠. 심지어 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 반응에 그럼 다른 데로 가세요 라고까지 했다는 후기까지 있었네요. 역전 스튜디오에서 스카웃을 했다는 그 직원의 과도한 포토샵에 대한 후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역 앞은 청소년층이나 젊은 아이들끼리 오니 보정 어플로 찍은 듯한 사진을 선호하지만 이곳은 동네 상권이라서 엄마들이 같이 오고 그런 과도한 보정 사진을 싫어합니다. 사장의 작전은 실패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진관 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니 손님이 사진을 다시 해달라고 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도 그대로였는지 손님이 상당히 심하게 따지고 있었죠. 물론 사정은 더 이상은 못해준다며 여전히 배짱을 부리고 있더군요. 결국 손님이 사진을 안 받아간다며 다른 사진관에 가서 찍겠다고 했고 그 소리에 사장이 한다는 소리가 환불은 안 됩니다. 사진 가져가세요. 그랬던 것이죠. 손님은 근데 환불 안 해주셔도 되고요. 사진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월세도 3달이나 밀려있고
그 사장을 내보내는 게 이 건물을 위해서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저는 고심 끝에 사진관 사장에게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죠. 자신의 손으로 자란 직원인 저의 제안에 처음엔 길길이 날뛰면서 버티던 사진관 사장은 주변을 통해 제가 이 건물 주인의 사이가 된 것까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오늘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뭐야,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아니, 이젠 정호라고 부르면 안 되지. 강 사장님,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가게 빠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부탁합니다. 강 사장이라니요? 저는 사회일 뿐이지 이 건물이 제 소유는 아니에요. 아무튼 강 사장님, 자네 장인어른께는 자네가 잘 말씀드려줘. 나 이게 전 재산인데 좀 제대로 쳐주셔야 나도 나가서 살 게 아닌가. 지난달에 잘못은 있고 자네가 또 한번 나를 봐주게. 나도 살려고 그런 거지. 자네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었겠어? 그렇게 순한 양이 되어버린 사진관 사장님은 저에게 대부분의 촬영 장비를 넘기고 사진관을 접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동안 소식이 들려오지 않다가 다른 손님께서 오셔서 얼마 전에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거기 웨딩홀에서 촬영 알바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후 건물 5층 옥상에다가 사진관을 개업을 했습니다. 5층의 절반은 스튜디오로, 절반은 옥상 정원이라 야외 촬영도 가능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꿈꿔오던 그런 사진관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준비한 것입니다. 정원을 배경으로 인물과 가족을 담고 그 안에 정적인 그 시간을 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제가 사진관을 열고 야외 스튜디오까지 연 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좋은 사진은 진심이 담긴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의 자연스러운 밝은 표정, 사랑스러운 눈빛, 그런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궁극의 목표였죠. 이제야 비로소 작은 소망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비록 약간의 시련은 있었지만 나름 잘 견뎌냈고 뜻하지 않게 행운까지 얻어서 결국 제가 원하는 사진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셀프 촬영도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 사진관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셔터를 누를 수도 있답니다. 요즘 찾아오시는 손님들 모두 저에게 잘 되었다고 부러워하시지만은 사실 저는 건물이고 재산이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사진을 찍고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